이번 영상에서는 제네릭과 타입 추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 5부터 도입된 제네릭은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타입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요. 제네릭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아직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선언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메서드에서 사용될 수 있고, 타입의 일반화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의 독립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같은 로직을 반복 처리해야 되는데, 제네릭을 이용하면은 일반적인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실제 사용할 때 타입을 명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는 코드 왼쪽, 그 다음에 제네릭을 사용하는 코드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라는 클래스에 이제 제가 숫자를 붙여서 좀 다르게 구현을 했는데요. 왼쪽은 박스 1, 오른쪽은 박스 2입니다. 박스 2 클래스가 제네릭을 사용한 코드인데, 이 박스 1이라는 클래스는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하나 받습니다. 매개 변수, 오브젝트 타입의 멤버 변수를 하나 받아서 여기다가 뭐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하는데, 이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받기 위한 setValue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etValue 메서드가 호출되면은 그 현재 value라는 멤버 변수에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저장하죠. 그 다음에 getValue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은 value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클래스죠. 근데 왜 오브젝트로 선언해놨냐면요, 이 밸류에 어떤 타입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오브젝트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박스에 뭐가 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제네릭을 사용했는데, 이 박스 뒤에 이렇게 꺽쇠하고 T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네릭 기능입니다. 꺽쇠 T, 꺽쇠 T 이걸 정의해놨는데, 그리고 setValue의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getValue의 리턴 타입에 원래대로라면 타입이 나와야죠. 여기 타입이 나오지 않고 T라고 적혀 있죠. 여기 T는 타입의 약입니다. 보통 여기 T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E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E는 엘리멘트,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타입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는 코드와 제네릭을 사용한 코드, 이게 있어요. 이 코드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냐 이거죠.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객체를 사용해요. 3라인에는 박스 객체를 만들죠. 박스 객체 만들고 setValue 메서드 호출해서 문자열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 박스는 스트링 박스죠. 근데 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번에 인트 박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setValue 호출해서 정수값을 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스트링 박스에서 getValue 유잉해서 값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스트링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값을 다시 원래의 문자열대로 받으려면은 반드시 형변환이 있어야 되죠. 사실 set 메서드 호출해서 setValue 메서드 호출해서 저장하는 건 뭐든지 다 저장할 수 있어요. 뭐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getValue 메서드 이용해서 꺼낼 때는 처음에 입력한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야 돼요. 형변환. 인트 박스에서 값 뽑아낼 때도 인트형으로 형변환해야, 그래야 인트형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네릭을 사용하면요, 지금 이번에는 박스2 객체를 만들죠. 근데 박스2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애초에 박스2 클래스에 타입이 있는 부분에 스트링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트링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물론 setValue 메서드는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인트 박스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인트 박스에는 인티저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 인트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인티저라고 래퍼 클래스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setValue 메소드 호출해서 42라는 정수값 넣었어요. 앞에서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set으로 넣고 get으로 뽑아올 때 get에서 매번 형변환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get으로 값을 뽑을 때 따로 형변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제네릭을 사용하면은 또 하나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기 스트링 박스에 문자의 란에 다른 타입 넣을 수 없어요. 스트링 타입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 안정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입만 넣을 수 있게 강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먼저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는 코드 non generic example 자바 클래스 저렇게 만들고요. 자바는 확장자 파일명 알아서 붙죠. 여기 아래다가 클래스 아래다가 클래스 박스1 박스1을 하나 만듭니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밸류를 하나 선언해 놓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value 오브젝트 타입으로 밸류 매개변수 받아서 this.value는 value set이 있으면 get도 있어야죠. get 오브젝트 그 다음에 get value return value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스예요. 일반적인 클래스 만들었는데 메인에서 박스 1 타입으로 스트링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new box 1 이렇게 그러면 스트링 박스 .set value 호출하면 뭐든지 담을 수 있죠. hello 자바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1 타입으로 또 만들어요. 이번에 int 박스를 new box 1 이렇게 만들었고 int 박스에 뭘 넣어요? 숫자를 넣는 거죠. 잘 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박스에서 값 빼내올 때 string value는 이 스트링 타입으로 형변환하지 않고 string box get value 하잖아요. 그럼 이거 에러 나죠. 왜냐면은 get value return 타입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을 형변환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스트링 타입으로 형변환 해서 쓰면 되지. 뭐 불편하게 제네릭을 써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 non 제네릭은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죠. string box set value 하고 여기다가 30. 이거 스트링 박스니까 문자일만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 버려요? 정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기존의 걸 덮어 쓰게 되는 거죠. 이거를 system.out.println에서 string value 출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들어가죠. 왜냐면 발생하죠. 이거 숫자잖아요. 숫자를 문자열로 형변환 못해요. 여기서 이제 형 안정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수도 마찬가지로 int 밸류의 값을 담으려면은 int 타입을 형변환해야 됩니다. int box get value 한 것은 그래야 system.out.println에서 int 밸류를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형 안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네릭을 쓰면요. 제네릭 example 저기 아래다가 이 경우는
박스2라고 만들겠습니다. 박스2 만드는데 이 꺽쇠 기호로 t라고 적겠습니다. t. 그리고 여기에 원래 타입이 들어갈 때 t라고 적는 거죠. value.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value 매개 변수로 t로 적는 거죠. t value. 그래서 this.value는 value. 마찬가지로 get도요. public t value return value 이렇게. 그러면요 메인에서 박스2로 객체를 만들 때 박스2 하고 여기다가 스트링 박스는 new 박스2 스트링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문자열만 가능하다는 거죠. 스트링 박스.set value 하고 hello 문자열만 가능해요. 이게 아니고 다른 타입은 셋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링 박스.set value 20 하니까 바로 컴파일 에러 나죠. 안 되죠. 그죠? 이게 형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예요. 인트 박스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박스2 인티저 인트 박스는 new 박스2. 사실 이 뒤에는 이렇게 이 타입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 그 타입 추론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int box.set value 여기는 3.4, 3.5 이렇게 더블 타입 안 되죠. 숫자만 정수만 가능하죠. 이렇게 넣은 데이터는요 따로 형변하지 않아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string box.get value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int box.get value 여기서 바로 뽑아서 출력을 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제네릭 이야기였죠. 제네릭. 자, 이번에는 타입 추론 이야기입니다. 자바의 타입 추론은 자바 8에 도입된 기능이죠. 타입 추론이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람다식, 그 다음에 제네릭 타입 관련돼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10에 그 도입된 바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역 변수 타입 추론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타입 추론은 세 군데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바변수. 이건 자바 10에 자바 10 버전에 도입됐는데요. 지역 변수의 타입을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요거는 멤버 변수에는 쓰지 못해요. 인스턴스 변수에 못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서드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메서드 반환 타입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변수에 원래로 하면은 그 클래스로 선언하거나 어떤 타입으로 선언하고 생성하던가 해서 값을 할당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하고 객체를 생성하거나 어떤 값을 넣으면은 요 타입이 알아서 추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변수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변수. 이 첫 번째 예제는 바하고 my 바는 hello 자바 이렇게 따로 스트링 타입 정의 안 해도 이 타입이 스트링 타입으로 알아서 추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변수는요 반드시 초기값 가져야 돼요.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바라고만 선언하면 이게 에러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변수를 한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같은 타입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만 한번 선언한 걸 또 선언해서 다른 타입으로 넣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명시적으로 타입을 선언해 놓고 그 타입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주로 이거 이제 지역 변수에 임시로 값을 할당한 변수 등 쓸 때 자주 쓰기도 하죠. 타입 추론. 음, 밥변수를 이용한 지역 변수 타입 추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타입 추론. 요건 아까 코드에서 잠깐 본 적 있죠. 이건 이제 리스트라는 클래스 이용해서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요. 사실 이 리스트는 인터페이스고 이 어레이 리스트가 클래스죠. 리스트는 그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데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리스트, 그 다음에 셋 등이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내공이 좀 쌓이면 그때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제 리스트는 그 인터페이스고 이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가 어레이 리스트거든요. 이 어레이 리스트는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배열 구조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동적 배열 구조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java.util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util 패키지 안에 있는 저 클래스를 임포트해야 되고 이걸 이용하면은 그 배열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뭔가 놓고 뺐다 하는 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리스트에 나는 문자일만 들어가게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또 생성할 때도 문자일만 들어가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뒤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꺽쇠만 돼 있죠. 아니 선언할 때 문자일만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생성에까지는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네릭 타입 추론이라고 하죠. 보통 제네릭 할 때 생성자 앞에 타입 명시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에서 타입 추론. 사실 람다식도 이 자바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람다식은 자바 8에 도입된 기능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람다식은 간결하게 익명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주로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되는데 뒤에서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 람다식이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선언과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실행할 코드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 스트링 S라는 매개변수의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S라고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알아서 타입이 추론이 되는데 요렇게 되는 이유는 이 my fun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메서드 매개변수 타입이 애초에 스트링 S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my 펑션이 있고 여기 안에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메서드가 리턴 타입은 인트고요. 사실 인트인 거는 여기 s.length는 정수로 반환하잖아요. 문자열이 길이니까. 그래서 인트일 거고 어떤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이 메서드의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구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람다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스트링은 굳이 써줘도 되지 않잖아. 그냥 뭐 매개변수만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람다 표현식에서 타입 추론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타입 추론 하면은 제네릭의 타입 추론이나 람다식의 타입 추론을 잘 언급을 안 해요. 보통 이제 밥변수의 즉 지역 변수 타입 추론을 많이 얘기하죠. 타입 추론은 여기 보시면은 my list, new array list 이렇게 하면 이 my list 타입이 array list 타입으로 추론이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한번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사이즈를 호출해 본 겁니다. 사이즈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거든요. 0이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이런 그 array list 같은 클래스뿐만 아니라 문자일이나 일반 타입도 전부 다 이렇게 바로 선언할 수 있어요. 다만 바로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초기값 줘야죠. 초기값을 준 다음에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x에 정수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타입 추론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문자일이 들어가게끔 다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변수 선언을 또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리스트로 선언하고 어레이 리스트로 생성하는데 이 뒤에 타입이 빠졌죠. 요게 이제 제네릭 타입 추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16라인에 있는 코드하고 16라인에 있는 코드하고 6라인에 있는 코드로 보면 어느 게 더 짧아요? 6라인에 있는 코드가 더 짧죠. 어느 거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20라인은 뭐냐면 이제 람다식의 타입 추론인데요. 여기 마이 펑션이라는 것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는 메서드가 구현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메서드를 람다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구현하는 건데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그 매개 변수 타입과 매개 변수 이름을 정의하는데 타입은 생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 작성해 볼까요? 타입 인퍼런스 이그젠플로 만들겠습니다. 다 마일 변수명이니까 첫자 소문자로 하는 게 좋겠죠. 마일 리스트는 new array 리스트 하고 자, 스트링이 들어가게끔 배열을 만들어 주세요. 어레이 리스트 유틸 패키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이 스트링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능은 한데 여기에 무슨 타입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뺄 때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변환 일일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이 타입을 정해주시는 게 올바르다는 거죠. 실제 실행이 되는지 my list 점 사이즈 호출해 봅니다. 출력해봤자 0이 출력되겠죠. 근데 0이 출력됐다는 건 잘 실행이 된다는 그 의미하고요. 와 str은 hello. 오, 문자일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바 x는 10 숫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추론하고 나중에 이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다시 바변수로 선언하고 이렇게 다른 타입을 넣을 수는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인트로 x 선언했는데 또 인트로 선언한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10 아니고 다른 값 3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죠. 어쨌든 바로 한번 선언한 것은 다시 바로 선언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리스트 스트링 그 다음에 my list to 보통 요런 것들은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에 my list to는 new array list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이 뒷부분 객체 생성할 때 선언할 때 스트링 타입만 넣기로 했으니까 생성할 때 굳이 스트링 안 넣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제네릭 타입 추론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람다식을 만드는 건데 파일을 만들 때 있잖아요. 클래스 아래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제가 my function이라고 만들고요. 여기 위에다가 골뱅이 하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쓰겠습니다. 펑셔널 functional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메서드 하나 선언만 할 거예요. my 메서드. 이 메서드 그 매개 변수는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고요.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바 정규 교육 과정에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 구현해야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구현할 때 my
펑크는 하고 원래대로 하면은 저기 이 my 펑션 안에 있는 메서드는 맥에번스가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돼 있고요. 이 스트링 타입의 맥에번스가 전달돼서 랭스라는 값을 반환해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my 펑션 my 펑크는 이렇게 타입 없이, 왜냐면 인터페이스에 어차피 타입이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인터페이스 통해서 타입을 출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타입 추론은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포트 선언과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